글쓰기 초급 4가지 지도 과정 중에 몇 개를 적용해 보셨나요? 내 자녀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셨나요? 오늘은 중급 수준의 지도 방법을 다루려고 합니다. 초급 과정은 아이들이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만약 지금도 글쓰기를 주저한다면 한 주 더 훈련하실 것을 권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중급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글쓰기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바로 내 글을 읽은 사람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단, 과잉되거나 듣기 좋은 말로 얼버무린 칭찬은 독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잘한 점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글쓰기 지도를 통해 아이들이 완성한 글은 반드시 남에게 읽어주는 마무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쓴 글을 진지하게 읽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이런 칭찬이 바로 글쓰기의 재미, 계속 글을 쓰게 하는 추진력입니다. 이제부터 좀 더 전문화된 글쓰기 지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3가지지만 모두 다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어른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3가지를 모두 활용하셔도 좋지만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글쓰기 연습 방법 3가지는 첫째, 남의 글에 색칠하기, 둘째, 줄거리 바꾸기, 셋째, 줄거리 요약하기입니다. 첫째, 남의 글에 색칠하기는 남의 글을 자기 글로 바꾸어 쓰는 연습입니다. 남의 글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아이에게 설명해주면 더 흥미로워합니다. 먼저 부모님은 아이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책 한 권을 선정해 주세요. 그 책 속에서 아이가 바꾸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게 하십시오. 서너 문장 정도로 구성된 한 문단이 적당합니다. 화면의 예시처럼 한 줄씩 아이가 자신의 글로 바꾸어 쓰도록 지도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먼저 바꾸어 쓰는 시범을 보이셔도 좋고, 만약 아이가 주저한다면 부모와 한 문장씩 순서대로 바꾸는 게임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때 아이가 쓴 글이 이상하더라도 고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빠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표현도 생각해냈구나 라는 식으로 칭찬해 주세요. 글을 바꾸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표현, 자신만의 단어의 가치를 느끼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줄거리 바꾸기 게임입니다. 이때 동화를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백설공주의 동화를 예로 들어보죠. 우선은 아이가 고른 동화를 함께 끝까지 읽습니다. 혹시 이야기 속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만약 사과를 먹고 백설공주가 쓰러지는 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정한다면 동화의 특정 부분의 시점부터 이후의 이야기를 아이가 다르게 써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화책은 군더더기가 없는 명료한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의 군더더기란 아이가 재현하기 어려운 화려한 수사법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창작의 작업이 이어질 것이고, 부모님은 아이가 만들어낸 줄거리에 구체적으로 감탄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셋째, 가장 까다로운 과정이지만 효과가 높은 줄거리 요약하기입니다. TV를 많이 보는 자녀에게 적용해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젠 TV를 자유롭게 보도록 허락하십시오. 대신 줄거리를 가진 프로그램만이 대상입니다. 예능 프로그램도 좋고 만화여도 괜찮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기 전에 약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유 시청을 허락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보았던 프로그램의 줄거리를 글로 요약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의 무분별한 TV 시청에 대한 통제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TV에 몰두하는 시간을 학습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글로 작성한 줄거리는 예상 밖의 낮은 수준을 보일 겁니다. 이때 부모님들은 빨간 펜을 사용해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표시해서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피드백의 기준은 단지 읽는 사람의 이해 여부뿐이어야 합니다. 처음에 했던 줄거리 정리하기보다 이러한 수정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아, 이렇게 쓰면 읽는 사람이 줄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를 아이가 스스로 파악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긴 이야기를 어떻게 짧게 요약해야 남을 이해시키는 글쓰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잘 쓰지 못했다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써줄래? 라는 형식으로 정중하게 부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글이 본인이 생각한 대로 남에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자녀의 글쓰기 실력은 다양한 성찰의 렌즈를 확보하면서 몰라보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글쓰기를 지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한 번은 아빠가, 한 번은 엄마가 번갈아 지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도 힘들어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천천히 조금씩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급의 방법은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적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글쓰기는 자녀와의 소통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고등학생인 자녀가 말없이 어딘가에서 늦게 귀가했을 때 글로 부모를 설득하라고 소명할 기회를 준다면 더 없는 글쓰기 훈련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절박한 만큼 부모가 이해 가능한 글을 작성하게 될 테니까요. 굳이 화내지 않고도 품위 있게 훈육하실 수 있습니다.